텔레그램에 들어와 계신 분들 먼저 축하드린다는 말씀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방에 올려드렸듯이 비트코인이 충분히 100K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전 상승 파동이 나왔던 만큼 한 번 더 상승을 해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과거 강세장에서 지속되었던 패턴을 기준으로 봤을 때 아직 기간적으로 강세장이 끝나지 않았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고점이 나왔으니 이제 알트코인장이 찾아올 거다. 비트코인은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유동성에 따라 M2를 따라서 가격이 상승해 줄 거다. 즉 시장에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비트코인도 이 흐름을 따라서 위로 쭉 올라가 줄 수 있다라고 지속적인 상승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상승을 말씀드렸던 시작점이 언제냐면 바로 2025년 4월 7일입니다. 제가 동그라미 친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부터 현재까지 무려 40%에 가까운 반등을 보여주면서 비트코인이 엄청난 상승 랠리를 펼쳐주고 있습니다. 주식 매매하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주식시장에서는 사실 5%, 10%를 먹기도 굉장히 어려운 시장입니다. 저는 비트코인 단일 한 종목이 40%를 오르는 상승세를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드렸고 중간중간 상승을 할 때마다 비트코인 매수해야 되는 구간이 이 구간, 이 구간, 이 구간 이렇게 모두 상승 쪽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하락에 매수하는 스탠스가 유리하다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주고 계십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바닥에서 거의 40%가 올랐는데 상승이 끝난 거 아니냐? 더 이상 올라가기 힘든 거 아니냐? 마치 이전 불장처럼 쌍봉을 찍고 떨어질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지금 자리에서 굉장히 매수를 두려워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 비트코인 불장의 길이가 결코 짧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보통 비트코인이 바닥을 찍고 얼마만큼 상승을 했는지 이 기간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과거 2018년 불장부터 2021년 불장까지의 길이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점부터 최고점까지 약 1060일 정도가 걸렸었고요. 이전 불장 때는 약 1058일 정도가 걸렸습니다. 이 불장의 길이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요. 과거 불장이 지속되었던 길이만큼 최저점에 쭉 찍고 현재 차트에 적용을 해보게 되면 이번 불장의 길이가 약 2025년 10월 정도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비트코인 반감기 기준으로 차트를 체크해보게 되면 최저점 찍었을 때부터 최고점까지 걸렸던 기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해서 다음 불장에 넣어봤더니 똑같이 나왔고요. 그대로 이 하락 기간도 복사 붙여넣기를 해봤더니 이번 불장의 저점도 정확하게 체크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는 건 저번에 나왔던 그리고 저저번에 나왔던 상승의 길이가 이번에도 동일하게 지속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로 우리가 인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과거가 반복됐다고 해서 과연 이번에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을 할 것이냐? 그럼 당연히 누구나 쉽게 돈을 벌고 아무나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질문을 주시는데 사실 그런 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이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서 잘못되었던 부분은 재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배우는 것도 있고 과거에 벌어졌던 일이 현대 시대에도 동일하게 벌어지니 그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더 나은 대처는 없는지 이러한 맥락에서 역사를 배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쉽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과거에 아무것도 반복이 되지 않았던 아예 나오지 않았던 패턴이 현재 벌어진다라는 관점보다는 이미 벌어졌었던 일이 여러 번 있으면 지금도 동일하게 벌어질 수 있는 확률이 월등히 더 높다라고 보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는 이렇게 상승하고 하락을 했으니 이번에는 다를 거다라고 말하는 게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면 오히려 이전에 나왔던 흐름대로 지금도 똑같이 흘러간다고 보는 게 더 현명한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비트코인은 반감기라는 걸 가지고 있죠. 반감기는 뭔가요?
비트코인 채굴량이 2분의 1로 줄어드는 걸 반감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채굴기를 과거와 똑같이 가동을 시켜도 내가 비트코인 10개를 일주일에 얻었다면 비트코인 5개만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반감기 효과로 인한 비트코인의 공급량이 적어지는 현상을 얘기를 합니다. 반감기가 지나면 지날수록 당연하게도 비트코인을 채굴할 수 있는 절대적인 량이 적어지다 보니까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반감기가 찾아올수록 비트코인의 가격 견인은 어찌 보면은 당연한 수순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비트코인 공급량이 적어진다고 해서 가격이 무조건적으로 오른다는 거냐, 그게 말이 되는 거냐, 너무 수학적인 공식처럼 얘기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기관급들이 ETF를 통해서 이 비트코인 물량을 싹쓸이하고 있다는 걸 중점에 두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급량이 적어진 상태에서 이 비트코인을 원하는 수요가 이번 ETF 현물 승인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상승을 했다는 점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반감기 역사에 딱 들어맞는 비트코인의 상승 바탕이 깔려있는 상황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달러 가치가 왜 떨어지냐? 달러는 지속적으로 계속 찍어내고 무한대로 증식이 가능한 자산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비트코인이 왜 달러의 대안책으로 매력이 있는 자산군으로 급부상을 하고 있냐면, 먼저 수량이 정해져 있고 달러처럼 무한정 찍어낼 수가 없는 상황에 반감기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게 더더욱 이 자산을 매력적으로 만들어주는 포인트이면서, 이에 더불어 기관급들은 ETF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실제 비축하고 있고 미국 또한 비트코인을 비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떨어지기보다는 장기적인 우상향을 할 수 있는 바탕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깔아져 있는 상태라서 비트코인이 떨어지는 관점을 조금 철회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물론 비트코인이 무조건 100% 계속 이 자리에서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이 반감기 이슈에 따라서 어느 정도 10월까지는 올라갔다가 다시 한 번 더 80% 90% 빠져주고 비트코인이 망했다, 비트코인은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다라고 얘기할 때 바닥 찍고 올라가는 이러한 상승 우상향 채널의 흐름이 반복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단기적인 내용 말고 장기적으로 이 경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기관들, 큰 세력들, 펀드 매니저들은 비트코인 혹은 주식을 매수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켜보고 있는지 등을 파악해서 향후 전망을 한번 여러분들과 대화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번 말씀드리고 텔레그램방에서도 지속적으로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드린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데이터는 펀드 매니저들의 포지션 현황입니다. 보통 펀드 매니저들은 주식시장에 아주 급격한 급락이 나왔을 때 포지션을 축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 이 지수가 마이너스 40% 근처로 떨어진 것은 언더웨이트, 즉 비중 축소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과거 08년대 금융위기 때를 보시면은 이 포지션을 굉장히 줄였던 적이 있고, 그리고 23년 주식시장에 대폭락이 있었을 때도 매도 포지션을 확대한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마다 시장이 아주 강한 반등을 보였기 때문에 보통 대형 운용사들이 비중을 낮추는 것은 경기 수익 모멘텀이 꺾일 것이라는 일종의 베팅이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 그들이 예상하는 것과 이 주식시장은 반대로 간다는 것이죠. 한 줄로 표현을 하자면 과매도 심리가 극단화됐다는 점에서 주식시장에 추가적인 랠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식시장이 아직까지는 코인 시장을 견인하는 훨씬 더 파이가 큰 위험 자산의 대장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올라간다는 건 코인 시장도 이에 따라서 커플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펀드 매니저들이 과잉 방어 신호를 나타냈을 때 오히려 우리는 긍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보셔도 충분히 괜찮은 데이터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이 주식시장의 기관급들이 아직
아직 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관들이 언제 매수를 하냐 살펴보면은 이 파란색 선을 보시면 됩니다. 주식시장이 거의 최고점에 찍었을 때 급격한 매수세를 집어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엄청나게 하락하면은 이 기관들도 거의 매도로 돌아서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나스닥 지수, S&P 지수가 바닥권에서 엄청난 급등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관급들은 아직도 관망 추세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즉, 이 주식시장의 가격이 더 오르고 나서 추격 매수가 들어오면 우리는 그때 매도를 고려해야 되지, 지금 매도를 고려해야 될 때는 절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직 기관들의 매수가 본격적인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뒤늦게라도 포지션을 늘리면서 시장을 끌어올리게 되면 오히려 우리는 그때를 매도 타이밍으로 삼아서 시장을 빠져나가는 포지션을 취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데이터를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비트코인 고점이 나온 거 아니냐, 비트코인이 이제 끝난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현재 시장에 굉장히 많이 계시죠. 하지만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보통 비트코인 불장이 끝나려면 이 1개월 이내 홀더가 시장에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1개월 홀더는 뭐냐? 단타 투자자, 눈먼 개미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2017년 말을 보시면은 가격이 급등할 때 1개월 보유자가 수백만 명 수준으로 폭발적인 증가를 했고, 2021년 초에도 이 1개월 보유자가 엄청나게 시장에 들어오면서 비트코인 시장이 끝났었습니다. 즉, 단기 보유자 수가 정점에 다다르면 가격도 정점을 찍고 이후 단기 보유자들이 대거 이탈을 하면서 비트코인 장이 끝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 물량을 크게 모았던 장기 홀더들이 1개월 홀더들한테 계속 본인들이 보유한 수량을 넘기기 때문에 이 단기 보유자들의 수량, 그러니까 이 단기 보유자들의 참여 수가 굉장히 급등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현재 상황을 보시면 단기 보유자들이 아직 시장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매수를 꺼리고 있다는 거예요. 즉, 시장에 불확실성이 가득하고 시장이 아직 올라가지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할 때 오히려 시장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자, 과거 사례를 보시면 단기 보유자들이 없을 때, 이렇게 없을 때 시장이 올라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즉, 이 세력들도 결국 비트코인 가격을 올리는 이유가 내가 가진 물량을 단기 보유자한테 넘겨서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단기 보유자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가격을 끝낼 이유가, 즉 상승을 끝낼 이유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단기 보유자들 아직 시장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 상승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는 위치에 놓여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시황을 살펴봤는데, 제 텔레그램방에 들어오시면 단기적으로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는 건지, 현재 알트코인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지금 패턴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등등 복합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벌써 10,000분 정도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여기 들어와 계신 분들 20,000분, 30,000분이 돼도 저는 오늘과 똑같이 질 좋은 브리핑, 그리고 여러분들이 확실히 시장 방향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내용들을 준비한 다음에 전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